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저 예상외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1등이 100점이 나오고 예의 없이 다 맞으면 안 되는데 100점도 나오고 평균도 67.6 저기 맞고요. 자, 100점 맞고 그랬는데 100점 맞으신 분 누구예요, 도대체? 자, 이따 한번 해설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시험을 보고 소음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지금 뭐 창피해서 그런 건지 뭐해서 그런 건지 일단 다 집에 가서 시험을 보고 해설 강의 듣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직접 소음 속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꼭 집에서 이제 그냥 혼자 하시고 그런 분들 계시는데, 자, 일단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우리요 문제요. 단원별 모의고사 1번 문제는 뭐 거의 다 맞으셨네요. 역시 오늘 수업한 거. 1번 문제는 요약집 45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45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는데, 자, 우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가 그렇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번 광업권 및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에요. 이거. 자, 원래 오늘도 본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보세요. 광업권이라든가 어업권, 어업권 같은 것들은 취득세 대상인데, 다만 어업권, 광업권은 처음에 출원에 의해서 요거 원시 취득할 때 허가서를 제출했으면 처음으로 관계당국에서 어업권, 광업권을 원시 취득할 때는 요거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취득세를 면제하고, 자, 어업권, 광업권은 승기 취득할 때만 취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자, 그런데 취득세를 출원해서 원시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했어요. 그러면 취득세는 면제지만 이거 등록할 때 등록은 공짜로 안 해주니까 등록 면허세는 어떻게 한다? 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원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자, 등록에는 원래 제외됐고 취득세로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취득세가 면제된 이런 경우에는 뭐가 과세된다고요? 등록면허세가 이렇게 과세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어업권, 광업권에 의한 다른 취득은, 등록은, 자, 등록에 포함됩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2번 보면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도 이것도 등록에 포함되고, 3번 지방세계보험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에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 취득세는 제척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데 등록은 역시 공짜로 안 해주니까 등록에 포함되고요. 4번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등록. 취득세 면세점,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되지 않잖아요.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로 역시 안 해주니까, 이런 때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등록에 포함돼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고, 5번 보면 요약집 50페이지 참조고요. 5번은 요약집 50페이지 참조고, 회사의 정리 또는 법원의 특별 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은 요거 어떻게 합니까?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되는 경우에다 틀린 거 5번입니다. 정답이고, 2번 문제를 보시면요. 2번 문제. 담은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거였습니다. 이거 앞선 2주 전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아직도 66%밖에 못 맞으시니까 아직도 틀리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1번 봅니다. 자, 비과세하면 없는 것을 가정하고, 1번 개인이 농지를 상속받았다. 상속 나왔다. 암기 어떻게 합니까? 상, 3, 8인데 농지니까 상, 3, 2.3. 비영리 법인이 주택을 증여받았다. 그러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가 영구인하세율 1%, 2%, 3%지. 이거 비영리 법인 주택을 증여받았으니까 증여는 뭐예요? 무독립 8, 1호. 비영리 사업자니까 무독립 8. 앞에 게 예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2.8%입니다.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으면 무독립 8, 1호, 3.5%고. 자, 그래서 비영리 사업자니까 무독립 8, 2.8%. 맞고요. 3번. 개인이 상가 건축물을 위자료로 지급받았다.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이전하는 거니까 요거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은 유상승계 취득의 세율이 적용돼요. 이거 주의하라고 했죠? 그래서
자, 개인이 상가건축물을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유상승계취득의 세율을 정해서 유십, 20이요. 몇 프로입니까? 4%입니다. 상가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라고 그랬고, 유상취득으로 보고. 4번, 영리법인이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다. 교환이면 뭐예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는 뭡니까? 유상승계취득. 그잖아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유십, 20. 자, 그래서 농지니까 몇 프로입니까? 60. 1%에다 2% 플러스해서 3%가 돼야지. 1,000분의 30이 돼야죠. 자, 1,000분의 40이니까 틀렸습니다. 농지니까 3%가 돼야 되고 1,000분의 3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3%. 4번 정답. 5번 신탁재산인 토지를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이 수익자의 취득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게 원칙적으로 3%, 수익자가 비영리 사업자면 2.5% 그랬는데 지금은 일반 유상취득의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농지 아니니까 몇 프로? 4%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2번은. 3번 문제, 그래서 2번 문제는 요약집 33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 2번 문제는 요약집 33페이지 참조고 3번 문제는 요약집 35에서 36페이지요. 요약집 35에서 36페이지 참조고 3번 문제 봅니다. 다문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지난 2주 전에 많이 틀려가지고 또 출제한 거예요. 1번 질문 봅니다. 별장, 골프 연습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대는 살성산에 해당한다. 자, 어떤 것 때문에 틀렸어요? 골프 연습장, 골프 회원권 이런 거 살성산 아니라고 그랬죠?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살성산이지. 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살성산이잖아요. 골프장. 그렇죠? 골프장이 살성산이죠.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이지. 요거 간이 골프장이라든가 퍼블릭 대중골프장은 살성산이 아니고요. 살성산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골프장은 다른 살성산과 달리 다른 살성산은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중과세를 하는데 근데 요 골프장만 요거 원시 취득할 때 산 아장 내고 농약 범벅져서 신설 증설할 때 요거 중과세 하는 거지. 중과세 하는 거지. 골프장은 승계 취득할 때는 매매든 증여든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골프장만 승계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목은 다른 살성산은 원시든 승계든 중과세 하는데요. 그래서 골프 연습장, 골프 회원권 이런 거 슬쩍 집어넣고 속인다고 그랬습니다. 살성산이 아닙니다.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회원권도 살성산이 아니죠. 그래서 사치성 재산이라고 우리 요약집에 있어요. 사치성 재산이라고 슬쩍 속이는 것 중에 골프, 자, 연습장, 취득세 대상이지만 살성산 아니고 골프 회원권 살성산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살성산이지 고급 승용차 자 그 다음에 고급 항공기 이런 것들은 살성산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살성산 아닌데 슬쩍 속이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또 자,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건 살성산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보시면 3번 문제 2번 지문이요.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고급오락장 또는 고급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명 경공세 착공한 경우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거 틀렸는데 며칠이요? 3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사치성 재산은 과세표준에다가 과세표준에게 표준세율의 100분의 400, 즉 표준세율의 4배 한 세율을 적용해서 중과세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살성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득세에서 여러 번 보세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이면 2%죠.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요? 4배 합한 세율입니다. 100분의 400.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표준세율의 바로 4배라고 그랬잖아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인데 요거 쏙 뺐죠, 여러분들? 네, 이런 거. 그래서 살성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4배가 아니라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 4배 합한 세율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봅니다. 4번 지문 보니까 엘리베이터 적자 중 200km 이하 소형은 제외하고 가 설치된 단독주택은 주택 가액에 관계없이 고급택으로 본다. 우리 취득세에서 고급택 요건에서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만 단독주택일 때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만 가액이나 면적 기준과 결합하지 않고 그죠? 단독주택인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또 20평 이상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이 딸려 있는 그 단독주택이다. 무조건 고급택이죠? 근데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으면서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으면서 엔드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얼마요?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고급택입니다. 근데 에스컬레이터하고 요 수영장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얘는 면적이나 가액 기준과 결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면적이나 가액 기준 상관없이 그냥 설치만 돼 있으면 고급택이 됩니다. 단독주택 기준에서 단독주택인데 공동주택 아니고 단독주택일 때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 취득당 시가표준 6억을 초과할 때 고급택이 되는데 근데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은 면적이나 가액 기준과 상관없이 고급택이 됩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래서 4번은 이거 틀린 지문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의 취득당 시가표준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할 때 됩니다. 5번 지문 요약집 43페이지 참조입니다. 5번 지문은 요약집 43페이지 참조고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고급을 확장하고 사용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취득세가 부과된다 그랬는데 자 원래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비과세잖아요. 근데 얘는 고급 확장이니까 살성사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시건축물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임시건축물 공사현장 사무소 같은 임시건축물 요거 사치성 재산 제외라고 그랬습니다. 임시건축물이어도 별장 고불확장 같은 살성산일 때는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자,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존속기간 1년 이내이면은 요거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자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까 요거? 예?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존속기간 1년 이내이지만 고급 학생 살성산이니까 무조건 과세한다. 그죠, 여러분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요약집 43페이지 참조고요. 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면서 4번 문제 요약집 34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34페이지 참조고 이것도 앞서서 우리 지난 6회차에 나왔던 겁니다. 많이 틀려가지고 또 한 번 출제했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 중에서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옳게 묶인 거 그랬습니다.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하고 자 그러면 동그라미 기억번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간 거니까 형식적 취득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근데 니은번 임시행장 등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어떤 세율을 정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 이건 중과 기준세율이고 디귿번이요. 주택을 신축하여 1주택이 된 경우 조금 바꿨는데 주택을 신축해서 1주택이 됐다. 어떤 세율을 정합니까? 주택을 신축해서 1주택이 됐다. 어떤 세율을 정해? 예? 이거 주택을 신축했으니까 표준세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2.8% 표준세율입니다.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 토지를 취득했을 때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이거지. 그래서 아유 여러분 자 보세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지금 보니까 주택을 신축했대요. 주택을 신축하면 이거 원시 취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2.8%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2.8% 표준세율. 근데 주택을 자 보세요. 1가구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고급택 제외하고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 취득했을 때 요때가 요거 표준 특례세율 적용되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고 자 주택을 신축하면 표준세율 적용되는 겁니다. 원시 취득이니까 2.8%. 그죠 여러분들?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했을 때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이거지 아버지.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고 주택을 신축해서 1주택이 됐다. 자 신축이니까 원시 취득 표준세율 2.8%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요. 헷갈리지 말고. 자 이렇게 구별합니다. 리을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개수로 인한 취득 나오면 항상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인지 없는 개수인지 확인하라고 그랬죠? 개수로 인한 취득. 자,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제외하고 개수로 인한 취득,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쓰겠다 의지하고 이 증가한 가액에 어떤 세를 정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를 정하잖아요. 아이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쪽에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이거 개수. 건축물 개수 나왔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적어드렸어요.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해서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 요거 자 개수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증가한 가액을 과세에 표현해서 어떤 세율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자 그런데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다 그러면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팔 2.8%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항상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때는 자, 요거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과정들은 이렇게 공부 대충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았다 그러면 이런 것도 헷갈리는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실수하지 않도록. 자, 그래서 4번은 1번이 정답이죠, 여러분들. 니은하고 리을번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는 것은 우리 그 의지취득, 간주취득의 경우, 그래서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또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가점주주의 취득 같은 간주취득의 경우 4가지하고, 자, 지목이 묘진 토지, 또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전속기간 1년 초간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이거 딱 알아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네. 그 다음에 5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5번 문제.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은 요약집 45페이지 참조고요. 1번 지문은 요약집 45페이지 참조고.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에는 소멸에 관한 등기나 등록은 제외한다. 당연히 틀렸죠, 여러분들? 소멸에 관한 등기가 뭐예요? 말소 등기. 자, 등록면허세 등록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건데, 자, 설정 등기, 자, 지목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소멸에 관한 등기는 뭐예요? 말소 등기. 자, 그래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여러분들? 소멸에 관한 등기 당연히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1번, 자, 정답이고요. 2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고, 이때 등록을 하는 자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고 그랬죠?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 등록되면 사실상 권리자를 의미하지 않고요. 3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세 중에서 도구, 또 특별자치, 특별자치시에서 해당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등록에 대한 등록세 납세 의무 성립 시점은 등기 등록하는 때, 그죠?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수상적으로 성립합니다. 등기하기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5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원칙으로 납세의무자 신고에서 확정되며, 그죠? 자, 법정 신고기인데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예외적으로 과세권자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요. 원칙은 신고하는 때고. 그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많이 틀리셨어요. 자, 6번 문제를 많이 틀렸는데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고조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자, 공부한 지가 오래되니까 이제 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앞선 거 하나씩 집어넣는데, 2번 지문이 요약집 107페이지 참조고, 2번 지문 요약집 107페이지 참조고요.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즉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하잖아요. 주택 딱 하나 꾸는 사람이 월세주택. 그때 판단 시 임차받은 주택을 전대하는 경우에 해당 임차받은 주택은 임대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아니고 전대하거나 전전세한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임차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세받은 자, 임차인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합니다.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 비과세에서.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임차인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1번, 임대하는 국내 소재의 1주택을 과세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실거래가액이 10억 원, 기준시가 8억 원이라면 임대 관련 사업소득은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데, 여러분요, 자, 우리 부동산 임대업에서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 비과세에서 그때 단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요. 1주택 임대소득도 국외 소지하는 주택과
고가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합니다. 그때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뭐예요? 부동산 임대비에서는 기준시가로 9억 초과노후택입니다. 그럼 요 1번 지문에서 이 주택은 국내 소재 1주택은 자 고가주택이 아니에요. 부동산 임대비에서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에 해당돼 안 돼? 아니잖아요. 기준가 8억이니까 9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임대 관련 사업소득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이 실지거래가의 9억 원 초과노후택이고 부동산 임대비에서 비과세 배제된 고가주택은 과세기한 종료일 또는 양도일연제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초과노후택입니다. 그래서 얘는 1번 지문은 기준시가 8억이니까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1주택일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번을 많이 고르셨는데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법령으로 정하는 총수금액 계획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 한다고 그랬죠? 그럼 딱 2천만 원이면 비과세잖아요. 2천만 원 이하 비과세니까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됩니다. 2천만 원일 때 비과세 맞습니다. 4번 소득세법상 2개 소재의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주택 소유기 없이 과세한다고 그랬고요. 5번 국내 3주택 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가격이 3억 원이면 3억 원을 3주택 이상이면서 전세주택은 3억 원을 초과해야지 딱 3억 원이니까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간주임대를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 과세?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해야지 딱 3억 원이면 그거 과세하지. 자, 요 3억 원이면 요거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금액, 요거 간주임대료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입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 문제를 통해서 까먹었던 것들 다시 기억을 떠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요거 지난번에 많이 틀려가지고 했는데 또 61%밖에 못 맞으셨어요. 2주 전에 많이 틀려가지고 똑같은 문제인데 자, 7번 문제는 요약집 50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50페이지 참조고, 취득세 등록일세 비교하는 겁니다. 요약집 50페이지 참조고요. 지목 변경에 대한 거, 취득세 등록일세 비교에 대한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개인이 토지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의 증가인 경우에. 자, 이 문제는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간주 취득에 대한 거예요, 지금.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비교 설명 드린 거. 자, 과세 주체는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세는 도구. 납세금 확정 방법 둘 다 신고 나쁘고. 중과산세, 여기서 지난번에 많이 헷갈렸잖아요, 여러분들. 취득세는 취득세 이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다. 산출세계 80% 중과산세 규정이 있어요. 다만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이라든가 또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과산세 적용 없다는 거. 자, 맞습니다. 원래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지만 자, 그래서 요약집 41페이지에 그런 내용들 나왔어요. 요약집 41페이지에 보면 지목 변경 같은 간주 취득, 의제 취득, 요약집 41페이지. 간주 취득은 자, 취득세, 이거 지목 변경이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고,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요약집 41페이지에 하단에 그런 내용 나와 있고요. 4번입니다. 4번은 요약집 50페이지에 비교가 되는데 지목 변경 문제니까 문제 자체가 취득세는 지목 변경의 경우에 뭘 과세 표현한다? 증가한 가액. 여기다가 중과균세를 특례세를 적용하고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 등기의 경우에 변경 등기니까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건당 얼마? 6,000원 적용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이거 지금 또 정리해 드립니다. 몇 번 정리해 드리는데 지목 변경하는데 그랬을 때 지목 변경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지목 변경 전에 시가총액 1억, 지목 변경 후에 시가총액 5억입니다. 이때 취득세, 산출세액을 구해봐라. 그러면 과세 표준은 뭐가 되고 증가한 가액. 자, 4억 원. 여기다가 어떤 세를 정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의제취득 간주수익이니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2%. 그래서 산출세액은 248 얼마? 800만 원. 이런 거 했잖아요, 우리가. 자, 근데 취득세는 지목 변경의 경우에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하잖아요. 이게 취득세고. 자, 근데 지목 변경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변경 등기니까 건당 얼마? 6,000원 적용합니다. 건당 6,000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그래서 6,000원. 그래서 취득세는 증가한가액 과세표인데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 등기 경우 뭘 과세표한다? 건당, 건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 대답도 없고. 이거 지금 몇 번째 적어드린 겁니다. 한 4번 적어드렸어요, 지금. 이거. 자, 여러분. 그래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니까 7번 문제 5번 면세점 규정 취득세는 적용되는데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 과세된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수혜라 면세점 수행증서 면제 규정이 없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등록면허세는 건수고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시니까 요약집 46에서 47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46에서 47페이지 참조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과 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지문은 요약집 50페이지 참조입니다. 5번 지문은 요약집 50페이지 참조고 자,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토지 지목 변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증가한 가액이 6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금 또 똑같은 얘기죠? 7번 문제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자,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증가한 가액이 6,000원이 아니라 보다 건당 6,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정규 수업 시간에 오전에 여러분한테 이거 나온다고 이렇게 바꿔서 물어봤잖아요. 100% 맞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100% 맞아야 된다고 했는데 77%밖에 못 맞으셨어요. 아이고, 자, 여러분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자, 지목 변경 등기 증가한 가액 6,000원이 아니라 보다 건당 6,000원입니다. 자, 이제 괜찮아요. 실전에서만 안 틀리면 돼요. 아직 멀었어요. 자, 그래서 실전에서만 틀리면 되고 5번 정답이고 나머지 지문들 8번 문제 1번 지문 볼게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할 때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한다. 그렇죠,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 등록 당시에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하는데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2번 봅니다. 가압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1이다.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뭘 보존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수단이에요? 채권 금액. 자, 채권 금액의 1,000분의 1. 맞습니다.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세율은 1,000분의 1이고. 3번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과세표는 소가지 없는 애니까 부동산 가액이고 세율은 보존 등기는 어떻게 외웠어요? 보8 맞잖아요. 4번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에 세율은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전부 다 똑같아요. 얼마? 1,000분의 2, 0.2% 맞고요.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보시니까요. 9번 문제는 잘 맞히셨는데 자,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5번 지문 보겠습니다. 요약집 56페이지 참조고 5번 지문 요약집 56페이지 참조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기출지문인데 아까 설명드렸어요. 틀렸어요, 여러분들? 요거 자,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 자, 을이라는 사람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자, 할 때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고 자, 병이라는 수탁자가 있고 자, 병이라는 수탁자가 있고 자, 그랬을 때 갑은 A 토지하고 A 다시 토지 신탁했고 을은 B 토지 신탁했고 수탁자 고유의 C 토지가 있다. 자, 그랬잖아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A 토지가 세금을 체납한 토지다. A 토지가 세금을 체납한 토지다. 그러면 자, 세금을 체납한 재산만 압류할 수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재산만 압류할 수 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B 토지하고 C 토지는 압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건 압류하면 안 되고. 당연하죠? 그런데 세금을 체납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이 A 다른 재산은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예?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다른 재산 압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세금을 체납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을 체납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O, X요? X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기출지문이고요. 요거 5번 그래서 틀렸고. 나머지 지문 1번 재산세는 관할지자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하고 2번 재산세가 비과세거나 면제되는 토지 및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례 등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상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다른 토지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비과세 면적 경감되는데 다른 토지 합산시키면 안 되니까 자 얘는 상가 토지라 할지라도 별도 합산이나 또는 나대지 잡종주도 종합합산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맞고요. 3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 뭐로 나눠요? 시가 표준액비로 나눠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면적 비율 X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 소유자는 각 토지 소유자나 을 그럴 때 주택에 대한 세액 계산했을 때 이 나온 세액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토지 시가 표준액비로 나눠서 이 나온 세액의 60%는 토지 소유자 을이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무자인데 그런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가 표준액비로 나누는 거지 면적 비율 X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4번 질문. 국가지자체에 찬합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상금과 중과상금의 적용을 모두 배제한다. 여러분, 국가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이나 중과상금이나 이런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좀 틀리셨네요. 틀리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10번 문제 봅니다. 이거 기출지문입니다. 10번 문제. 작년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지방세법상 9번은 기출문제 지문인데 좀 바꾼 거고 10번 문제는 기출지문입니다. 기출문제.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불구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등록관청 소재지요. 소재지별 안분 X라고 그랬죠? 취득세는 같은 취득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하면 소재별로 안분했잖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아까도 정리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등록관청 소재지 맞습니다. 소재지별 안분 X고요. 2번 지문 요약집 48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48페이지 참조고 기본서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 그런 얘기인데 요약집 48페이지 참조하고요. 볼게요. 여신전면금융업법 규정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300을 중과세입니까? 아니지. 자, 대도시 내에서 할부금융업은 설치 불가피한 업종이잖아요.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이니까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 의료업 같은 이런 것들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서울 이런 데 하나도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중과세 한다고 돼 있으니까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정답입니다. 3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로서 지적공사상 지목이 묘진 토지에 관해서는 취득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는 취득세는 과세하는데 그죠? 지목이 묘진 토지 요거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한다. 근데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하거나 보유할 때 등록면허세고 재산세는 뭐 한다 이거? 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예요.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재산세에서 분리과세하는데 사업용 토지니까 분리과세하는데 지상에 건축물이 없어도 분리과세하는데 그냥 지목이 묘진 토지는 등록면허세고 재산세는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조상님 묘수 다 없애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등록면허세고 재산세를 부과하면. 그래서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만 중과경세를 특례세로 과세하고 자, 등록면허세고 재산세는 비과세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4번 재산권과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을 받는 그 등기 등록 보상이 기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등록면허세는 자 형식주의 과세, 등기 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누가 납세무자가 돼? 그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죠, 여러분들? 명의자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합니다. 이게 실질과세원 측정되는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애들은 명의와 상관없이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근데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는 측정되니까 누가 납세무자? 명의자. 맞습니다. 5번 지문 지자체 상은 조례 정한 바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외 등기 등록은 일정 세율입니다. 탄력세율 정할 수 없는데 부동산 등기는 표준세율 적용되고 가감할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래도 대답했고 오늘은 저대로 대답했고 11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오늘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점수들이 잘 나오니까 오늘 오늘 잘 나왔는데 배울 게 없다 이런 식인 것 같은 분위기인데 지금 그냥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런 분위기인데 자 봅니다. 11번 문제 봅니다. 11번 문제는 잘 맞히셨어요. 보니까 자 등록면허세 설명 틀린 거 1번 지문 요약집 49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49페이지 참조고 등록면허세 납세문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이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 신고 의지에 관한 거라고 그랬죠? 등록면허세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등록면허세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지만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다.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봐서 이때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죠? 그래서 시험에 이거 중요하다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이게 사실 결론적인 거예요.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면허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가 납부한 것으로 봐서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자, 그 얘기였고요. 그래서 1번 자 정답이고 나머지 지문들 2번 받고 3번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설정등기 납세문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권자. 저당권 설정등기 저당권자, 임차권 설정등기 임차권자, 지역권 설정등기 지역권자가 납세문자고. 그죠? 4번 근저당권 말소등기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근저당권 설정자 또는 말소 대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다. 말소등기는 누구라고요? 설정자. 설정등기는 권자.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자 부동산 소재지.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주소지 아니고. 자 12번 문제 봅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니까 좀 틀리신 분들이 꽤 되는데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몇 번이 정답입니까 이거? 12번 문제. 자, 4번 지문 보겠습니다. 옳은 거 옳은 문제인데 4번 지문 요약집 48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48페이지 참조고 부동산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한다. 그렇죠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등기한 후 30일 내 땡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하기 전까지. 맞습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4번 정답이고 1번 지문 보겠습니다.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의 등록으로 봐. 틀렸죠? 하나의 등록으로 봐. 하나의 등록으로 봐.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나중에 아니고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라고 했습니다.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 하나의 등록으로 봐. 그 다음에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2번 지문 봅니다. 동일한 등기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등록면허세는 지자체를 부과할 수 없는 때는 소재비로 안 분해서 부과한다. 땡이죠 여러분? 취득세는 소재비를 안 분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요. 자,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아까도 정리해드렸습니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납세지요. 납세지. 취득세는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같은 주택 물건이. 그러면 취득세는 소재지별로 안 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소재지별로 안 분해요. 어떻게 소재지별로 안분 계산하느냐? 안 분하는데, 어떻게 안분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면적 비율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어떤 토지가 서울특별시 성남구하고 송파구 걸쳐 있을 때. 자 그런 거. 근데 등록면허세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요.
등록관청 소재지. 한 곳에 몰빵하고 취득세는 소집을 안 분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까도 적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틀렸고요. 여기 12번 문제, 2번 집은 틀렸고, 3번 집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세율은 부동산 가격의 1,000분의 15로 한다. 자, 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과세표시는 소가지 없는 거니까 부동산 가격인데, 세율은 등기비용 어떻게 였어요? 상속, 상삼, 8 무조건 뒤에 거예요. 1,000분의 8이어야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세 세율은 상삼, 8. 증여 같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동이 8, 1호, 1,000분의 15. 자, 그 다음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십, 20. 보존 등기 등록세 세율은 보, 8, 보, 8, 유십, 20. 자, 무동이 8, 1호, 상속 뭐라고요? 상삼, 8, 1,000분의 8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질문. 대도시 바깥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 등기 세율의 100분의 얼마? 등록면허세는 법인 등기 중과세 간단하잖아요.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법인 등기 표준세율의 몇 배? 3배입니다.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이에요. 100분의 300. 2배니까 틀렸잖아요. 100분의 200이니까. 100분의 300이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손흥민이 잘해줘야 되는데 손흥민이 가망이 점점 없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손흥민 이 고객이 2018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목에 대한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지만 그렇죠?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수주하는 부동산을 물납할 수 있다. 그래요? 아닙니다. 자,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물납 허용되고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물납 허용됩니다. 그래서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권자의 결정에 의하여만 납세무가 확정되는 조세이다. 1번 지문은 요약집 6페이지 참조, 2번 지문은 요약집 13페이지 참조. 자, 종부세는 원칙은 결정에서 확정되지만 납세무자가 고의소 휴통해 버리고 뭐 할 수도 있고요.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데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요약집 14페이지 참조죠. 납세자가 7페이지 요약집 7페이지 참조입니다. 3번 지문은 요약집 7페이지 참조인데 지방소득세는 양도세 부가세이다. 그래요? 얘는 뭐다? 독립세입니다. 독자적부는 독립세지 부가세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입니다. 부가세 아닙니다. 예전에 부가세였지 지금은 아닙니다. 독립세고. 틀렸고 4번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7년의 제척기간이 정된다. 여러분 지방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입니다. 사기쳤을 때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10년인데 여기서는 그냥 신고서를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으니까 그냥 무신고니까 몇 년? 7년입니다. 맞는 지문이죠 여러분들? 요약집 14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4번, 5번 지문은 요약집 14페이지 참조고요. 4번. 5번하고 비교해 봐야죠. 부동산 실명법의 규정에 따른 명의신탁 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냥 무신고가 아니라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0년이요. 자, 그래서 7년이라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도 좀 많이 틀리셨네. 14번 문제 보니까요.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없으며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주세라고 조세 총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1번 고르신 분, 그래서 1번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2번 재산세는 시군군에 소지하는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에 대해서 부과한다. 요약집 51페이지 참조고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재산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지 기계장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계장비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소유권자 알 수 없다. 그러면 자, 이거 정확히 얘기하면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누가 납세무자? 사용자. 어떤 간에 맞습니다. 여기서는 사용자. 5번 고유산장당 재산세를 징수할 시 2,000원 미만이면 재산세는 징수하지 않고요.
2,000원이면 징수하고 미만 징수하지 않고. 5번 과세기준연재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재산세는 과세기준료를 연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인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권리변동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때 종중세임을 신고 안 했다.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그잖아요. 우리 요약집 우리 요거 그 납세무자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보시면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하여튼 뭐 2번 정답이고요.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풀고 좀 쉽게요. 15번 문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지문 보겠습니다.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 대상이 됐다. 그러면 사유 발생일 며칠이요? 30일 이내. 그 산출한 세기서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포함물인가 틀렸죠, 여러분들?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고해서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2번 취득세 납세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를 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계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고로서 징수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가 조세 포탈로 작성했으니까 중과산세지. 취득 신고하고 매각했으니까 중과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3번 지문 요약집 41페이지 참조고 3번 지문 요약집 41페이지 참조고 15번 문제는 3번 지문 요약집 41페이지 참조고 토지 지목 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중과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까 앞에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죠. 지목 변경, 과점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은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맞는 지문입니다. 요약집 41페이지 참조고 4번 지문 지방세계범법 규정에서 기한후 신고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아유, 자 기한후 신고나 수정 신고했을 때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경감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신고에 관한 거니까. 기한후 신고는 무신고 가산세 경감해 주는 거지. 그죠?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했다.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 감면. 이거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4번 틀렸고 5번 지문 봅니다. 취득세 기한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하는 거예요? 아니지. 신고했는데 뒤늦게 하는 건 수정 신고지. 기한후 신고는 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뒤늦게 신고 기한 자라서 하는 거죠. 신고 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겁니다. 한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 땡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16번 문제를 많이 들리셨는데 잠시 쉬었다가 1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 여러분들.